안녕하세요. 계약을 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수업을 했을 때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든 나중에라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반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생명과학 2에서 안반응 배울 때 용어가 낯선 부분이 있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요. 그래서 막 그림만 보고 지색팔색해서 이거 어떻게 그냥 포기할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다 보면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파트다라고 자기 머릿속에 계속 이건 재밌는 파트야, 재밌는 파트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합성 파트의 안반응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명반응 배웠거든요. 명반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세 가지였어요. 크게 세 가지. 먼저 이제 명반응 산물들이 뭐가 있었냐면 ATP와 그 다음에 NADPH였어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안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EBS로 보면요. 이 탄소 고정 반응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세포호흡과 엽록체 비교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 끝나는 거예요. 5강까지가 시험범위거든요. 1회고사.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안반응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실 게 있는데 포도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이산화탄소 고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켈빈헤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켈빈회로라는 게 등장하는데 켈빈회로는 이산화탄소 한 분자를 고정할 때마다 회로가 한 바퀴씩 돌아요.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한 분자를 고정할 때마다 회로가 한 바퀴씩 도는데 이때의 의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먼저 몇 줄 쳐놨는데 탄소 고정이란 이산화탄소가 유기 물질에 처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이산화탄소의 고정이라 한다. 그리고 크게 포도당 합성 과정은 이산화탄소의 고정, 환원, 그리고 수용체의 재생이라는 걸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쪼개서 배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명반응 산물인 ATP와 NADPH를 이용을 하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안반응이 진행되지 않고요. 안반응에서 진행된 결과물이 ATP와 NADP 플러스가 생성되는데 이것도 없다면 명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ATP, NADPH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과정이 안반응입니다. 그러면 먼저 장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장소는 엽록체의 기질이에요. 근데 엽록체의 기질은 부르는 명칭이 있었죠. 스트로마.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스트로마에는 ATP도 있고요. NADPH도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이걸 이용해서 켈빈 회로라는 것이 돌면서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켈빈 회로의 명칭은요. 켈빈이라는 사람이 밝혀냈기 때문에 켈빈 회로라고 명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반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빛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서 안반응이라고 있고요. 명반응 산물만 있다면 빛이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소는 이렇게 엽록체의 스트로마다. 그리고 명반응 산물인 ATP, NADPH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탄소 고정, 그다음에 3PJ 환원 또는 당합성, 그다음에 RUB의 재생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내용을 쭉 한번 불러드린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 거예요.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있으면 조금 더 좀 쉽거든요. 물질들의 명칭이 나와요. 근데 엄청
낯설 것 같아요.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이게 이제 많이들 언급이 되니까 지금 잘 배워두면 대학교 때 편하겠죠. 자, 우리 지금 이제 한번 볼 거는 암 반응에서 나오는 물질들 명칭을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PGA예요. PGA. 보통 끝에 A면 애시드라고 보시면 돼요. 애시드산. 그래서 P면 포스포. 그러면 포스포 글리세르 애시드 이렇게 되는 거죠. 포스포 글리세르 애시드. 그럼 이게 같은 뜻이 뭐냐면 3PG예요. 3PG.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3인산 글리세르산 라는 게 등장을 해요. 3인산 글리세르산. 이게 뭔 뜻인지 이해를 하면은 중요한 포인트로 뭐를 보시면 되냐면 탄소의 개수와 인산기의 개수를 보시면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3PG 3번 탄소에 인산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은 탄소가 3개짜리고 인산기는 1개짜리예요. 그럼 그 인산기가 어디 있냐면 세 번째 탄소에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여기 앞에는 뒤에 있구나. 뒤에 있구나. 이렇게 요런 물질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 배웠거든요. 3개 정도만 더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PGA는 3PG라고 하고 3인산 글리세르산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울 거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DPGA DPGA 다이포스포글리세르 애시드예요. 다이포스포글리세르 애시드.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D로 적는 게 필요 DPG라고도 합니다. 1,3, 2인산 글리세르산. 그래서 2인산이니까 다이포스포 글리세르 애시드예요. 다이포스포 글리세르 애시드. 우리 그 모노디트라이 이거 배웠잖아요. 기억날 거예요. 개수 세는 거. 아유, 파란색 말고 까만색. 모노가 1개, 다이가 2개, 트라이가 3개. 근데 트라이라고 안 읽고 트리라고 읽더라고요. 그 영어 그 읽는 회화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모노디트리라고도 하고 모노다이, 트라이라고도 하는데 2개로 세는 거는요. 화학 분자식에서 분자의 배열이 나란히 있냐 아니면은 뭐 다르게 있냐에 따라서 다이 또는 바이 이거 있거든요. 바이도 2개란 뜻이에요. 분자적인 구조에서. 그래서 다이 포스포 글리세르 애시드에서 2인산 글리세르산입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탄소에 1번과 3번 탄소에 인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탄소가 3개짜리고요. 인산기는 2개짜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탄소 3개에 인산이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포스포 글리세르 애시드입니다. 네, 또 하나 배울 거 뭐냐면요. 다이포스포 글리세르 애시드가 안 적어도 되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게 적어줄게요. 다이포스포 영어로 적을 거 그랬나요? 애시드. 그다음에 세 번째로 PGAL이라고 하고요. 포스포 다 글자는 똑같고요. 이제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알데하이드.
영어 나와서 싫죠. 근데 미국에서 가장 학문이 발달됐기 때문에 영어가 많아요. 그래서 PGAL은 G3P라고 그래요. G3P.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환원되었기 때문에 알데하이드 3인산.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는 건 어디에 인산기가 붙어 있냐인지 알겠죠? 세 번째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이나 바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인산기는 하나예요. 그래서 얘도 3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고 탄소 3개짜리고 인산기는 1개짜리예요. 그리고 우리 EBS에는 PGA, DPGA, PG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대학교로 가시면 3PG, DPG, G3P라는 교재로 배워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건 3PG, DPG, G3P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써요. 전공 서적에는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3P로 외우면 뭐가 좋냐면 우리 세포업에서 해당 과정 할 때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뭘 했었냐면 세포업 때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과당 2인산으로 변환이 됐고 이 과당 2인산이 G3P로 됐고 이게 피루부산이 됐었거든요.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과당 2인산 그러니까는 이게 셋, 넷, 다섯, 여섯 인산기 2개가 붙어있는 과당이 둘로 쪼개지면 G3P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산기가 횟수가 되면서 ATP를 만들고 피르옥산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같은 물질이에요. G3P. 그래서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요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같이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3P로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배울게 RUBP예요. RUBP. 이거는 따로 부르는 물질은 뭐 동의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리블로스 바이 포스페이트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바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인산기가 2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탄소가 5개짜리거든요. 그리고 인산기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RUBP라는 물질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RUBP가 되기 전에 RUMP가 되거든요. 얘는 M이잖아요. 모노라는 뜻이에요. 모노포스페이트. 그래서 리블로스 모노포스페이트. 그래서 얘는 탄소 5개짜리에 인산기가 1개 있는 거예요. 1개. 그러면 이 변환 과정 중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환 과정 중에 인산기가 투입이 되는 구간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알면은 반반응을 배우실 때 훨씬 더 조금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리고 왜 바이, 다이 이런 거 아마 영어 접두사로 쓰이는 거 많이 익숙하셔서 문제 풀 때 리블로스 나온다. 빨간색으로 적을 때 이거 문제 풀 때 좀 많이 유용하거든요. 문제 풀 때 탄소수, 인산기수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리블로스 어쩌고저쩌고 리블로스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럼 얘는 탄소가 5개짜리. 나머지는
탄소가 3개짜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P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나 GCP가 나오고 이건 다 탄소 3개짜리. 그 다음에 인산기 개수는요. 나머지들은 다 인산기가 1개인데 다이나 바이 요거 나오면 인산기가 2개짜리예요. 다이나 바이가 나오면 인산기가 2개짜리더라. 요거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좀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접근하셔서 이런 물질들이 변환하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생기는가 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아직 안반은 켈빈으로 안 들어갔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까지 풀어서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에 정말 오래 남고 학습이 좀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안반응 과정 좀 우선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포도당이 되는 켈빈회로를 거칠 때 켈빈회로가 한 바퀴 돌아요. 이산화탄소 하나당. 자,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RUBP와 결합하여서 3PG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켈빈회로에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RUBP 리블로스 2인산에서 이산화탄소가 투입되면서 3PG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과정을 하는데 이 과정을 탄소의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탄소의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탄소의 고정이라고 한다. 유기물의 기체인 이산탄소가 처음 결합하는 것을 탄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회로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산화탄소 한 문자가 고정이 되는데 우리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회로를 이렇게 6개짜리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3개짜리로 편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EBS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짜리 탄소를 볼 거고요. 지금 가장 흔한 그림은 이 3개짜리예요. 근데 몇 년 전에는 6개짜리 그리론 봤었거든요. 그래서 2개 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차이점이 뭐냐면 이 분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자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리블로스 2인산에 RUBP예요. 리블로스 바이포스페이트에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서 3PG가 되는데 이거 단수나 숫자 계산으로 한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리블로스는 탄소가 5개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세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투입된다라고 했을 때 탄소 3개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산물은 탄소 3개짜리가 3PG는 탄소 3개짜리거든요. 이게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가 총 18개. 근데 그러면 이 탄소 18개가 되려면은 RUBP, 리블로스 2인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가 15개짜리가 3개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은 탄소 18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탄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자, 이산화탄소가 RUBP와 결합하여 3PG가 된다. 이때 이거는 알아두면은 나중에 대학 가서 100점 맞을 내용. RUBP 카복시와 효소가 필요하다. 이 효소 명칭을 뭐라고 하냐? 루비스코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시험에 내지 않을 거예요. 효소 이름 시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두세요. 생명과학에서는 이거는 뭐 대학교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느냐? 우리 왜 기체의 출입은 그 식물의 잎에 있으면 이렇게 밑에 보면은 공변세포가 있잖아요. 밑에 밑면에
그 해면 조직 밑에 보면 표피세포가 있고 위에는 울타리 조직 있잖아요. 울타리 조직 있고 해면 조직 있고 밑에 표피가 있으면 밑에 이렇게 콩 모양처럼 생긴 거. 여기를 통해서 기체가 출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보통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나가죠. 그러면 세포 내로 스트로마까지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인지지 이중층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스트로마에 존재하는 루비스코라는 효소에 의해서 RUBP와 반응하여 3PG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이 탄소 고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그림 먼저 보시고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3PG는 우선은 필요한 거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은 자, RUBP는 탄소 5개에다가 인산기가 2개짜리였거든요. 그러면 3PG는 요색으로 해보면 탄소 3개짜리에 인산기 하나짜리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과정에서 3PG가 DPG가 되거든요. 13 다이 포스포 글리세르 애시드 이렇게 되는데 DPG가 되는데 이때 보면 2인산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인산기 2개가 추가된 거 보이시죠? 얘는 탄소가 3개짜리이고 인산기는 2개짜리인데 인산기가 2개가 될 때 이 인산기를 제공해 주는 건 ATP입니다. 그래서 ATP가 인산기를 제공해 주면서 DP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TP는 어디서 오느냐? 이게 명반응 상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산이 이제 DPG가 뭐로 바뀌냐면 G3P로 바뀌어요. 그러면 알데하이드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수소를 받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G3P가 되는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3번 탄소 인산기가 붙어있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알데하이드가 되기 때문에 환원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소를 제공해주는 NADPH가 투입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명반응 산물이에요. 그러면 얘는 탄소 3개짜리에 인산기는 하나짜리예요. 그러면 인산기가 다시 하나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인산기가 다시 빠져나오는 무기인산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분자 수인데 여기서는 탄소의 변동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 6개예요. 6, 요것도 6개, 요것도 6개, 요것도 6개, 요것도 6개 이렇게. 탄소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은 알데하이드가 되기 때문에 환원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과정은 환원. 그래서 3PG의 환원이다. 그리고 이때는 6개의 G3P가 생성이 되는데 6개의 G3P 중에서 한 개는 다른 켈빈회로에서 온 G3P를 합쳐져서 호두당이 합성돼요. 그래서
3피지 하나, 그리고 당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개 중에 1개가 포도당 합성에 사용이 됐으면 5개는 어떻게 되냐? 이 5개가 이제 RUBP가 되는 거예요. 이 5개가 RUB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UBP의 재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재생 과정에서 G3P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탄소 3개짜리, 인산기 하나짜리예요. 근데 RUBP는 인산기 2개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RUMP에서 RUBP가 되는데 이 과정에 RUMP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인산기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ATP가 소모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명반응 산물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은 RUBP의 재생이라고 그러고, 분자수를 다시 한번 맞춰보면은, 자, 6개의 G3P 중에서 1개는 포도당 합성으로 쓰였고, 그러면 총 개수를 한번 적어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탄소가 18개였어요. 6, 3, 18.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문자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남은 게 탄소가 15개죠. 그러면 탄소 3개짜리니까 5 곱하기 3 하면 되죠? 15죠? 그래서 5개의 G3P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5개의 G3P가 있으니까 이게 탄소 5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분자수가 이렇게 3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총 탄소 골격은 15개로 개수는 맞는 거죠. 그리고 인산기 개수를 보면 얘는 5개가 있으니까 인산기 5개가 있으니까 세 분자에 ATP를 추가해주면 인산기의 총 개수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켈빈 회로의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당합성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다른 데서 다른 켈빈 회로에서 온 G3P에도 탄소가 3개짜리죠. 그래서 포도당 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 과정이 켈빈 회로예요. 그러면 앞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3PG는 PGA라고 하는데 3PG가 DPG가 되고 DPG가 G3P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셔도 게 파란색으로 한번 보면 3PG가 자 3PG로부터 이산화탄소가 처음으로 고정된 거예요. 그럼 3PG가 DPG가 되고 DPG가 G3P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명칭을 조금만 더 바꿔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해질 건데 같은 뜻이에요. 3PG는 PGA 그 다음에 DPG는 DPGA 그 다음에 G3는 PGAL 이렇게 가운데는 PGA로 똑같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탄소수와 인산기수를 정리해 줄 텐데 이런 거 PG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다 탄소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좀 해볼까. 다 탄소가 3개짜리예요. 근데 인산기 수만 달라요. 얘는 인산기 하나, 얘는 인산기 2개, 얘도 인산기 1개. 이렇게 인산기 수나 탄소수 저도 물어볼 거고 수능에서도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좀 볼게요.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포도당을 형성하거나 알루비 재생에 이용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3PG는 산염으로 나중에 G3P가 됐잖아요. PGAL, 알데하이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환원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환원제인 수소를 제공해준 애가 필요한데 NADPH가 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명반에서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 변환 과정에서 ATP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는다. 그래서 이 과정은 3PG의 환원이라고 그러고 포도당은 어떻게 합성되냐. 자, G3P가 만들어지는데 이 G3P 한 분자 한 분자 각각 각기 다른 켈빈으로에서 와가지고 포도당이 합성이 되더라. 그래서 G3P의 황원, 그 다음에 당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UBP의 재생. 자, G3P는 다시 RUBP로 재생이 되는데 총 탄소 수는 15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산기가 2개짜리인 바이포스페이트로 되기 때문에 리블로스 바이포스페이트가 되기 때문에 ATP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ATP가 소모가 되면서 RUBP가 재생이 되더라. 그리고 이때 투자된 ATP도 역시나 명반응 산물이더라. 그리고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이런 화학식들 있잖아요. 요거 다 전부 다 기준은 뭐냐면 포도당 한 분자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켈빈 회로 내용 좀 정리 한번 해두시고 켈빈 회로의 물질들도 같은 내용임을 기억하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꼭 색깔펜으로 칠해놓으면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표시해두면은 조금 더 편하고요. 실제로 대학 과정에서는 요게 더 많이 써요.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거요. 3PG가 DPG가 되고 DPG가 G3P가 되더라. 이렇게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세포호흡에서 이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세포호흡이랑 같이 연관돼서 보시라고 이 단어가 쓰이니까. 이거 PGA는 옛날에 7차 교육 과정 때 이걸로 했다가 다시 이번에 2015 개정으로 하면서 이 용어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근데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알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PG, DPGA, G3P 이게 책마다 다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렇다면 아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그림은요 한 분자의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포도당 한 분자니까 탄소가 6개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CO2가 투입이 돼야 돼요. 6CO2에 이제 이산화탄소 고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숫자가 지금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3개잖아요.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회로가 원래 6번 돌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 대학교 종무서적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바꿔보는 거죠. 6번 도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도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6개의 이산화탄소가 바로 단박에 포도당 한 문자로 됐을 때의 숫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해주면 여러분이 머리가 겁나 아프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봐두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자료만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개수는요. 아까 거에서 다 곱하기만 하면 돼요. 원래 여기는 3이었고 여기는 6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탄소가 총 18개로 계산했잖아요. 이것만 조금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적는다면은 각각 물질의 탄소수와 인산기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해서 이것만 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3PG는 탄소가 3개짜리, 인산기가 1개짜리다. 그 다음에 DPG는 탄소가 3개짜리에 인산기 2개, 그 다음에 G3P는 탄소수 3개에 인산기 1개, 그 다음에 RUBP는 탄소가 5개짜리에 조금 더 옆에다 적으면 그 다음에 인산기가 2개짜리다. 요거
글자가 하나 빠졌네. 요거 RUMP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기 개수해 보시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5, 6에 숫자를 분자수 먼저 적으면 6 곱하기 5에 30. 그래서 6개 들어가면 총 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6, 12 곱하기 3 하면은 36이죠. 이렇게 쭉 돌다가 여기서도 10분자, 2분자 가니까는 각기 다른 켈빈헬로 했죠? 켈빈헬로가 각기 다른 데서 와요, 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탄소수 3개짜리니까 6. 그래서 포도당 1분자. 자, 그럼 여기는 10분자니까 10 곱하기 탄소수 3개 하면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탄소 5개짜리니까 3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RUBP는 6 곱하기 탄소가 5개짜리니까 30. 이렇게. 이것도 탄소수 이렇게 적어줄까? 이렇게. 이렇게 분자수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만 한번 다시 봐주시고 조금 더 간략한 거 자꾸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요거는 백지복습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나 없나. 그러면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무엇을 보는데 조금 여러분이 도움이 되냐면 이산화탄소와 NADPH 그 다음에 ATP, 투입 구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명반응 성물 투입 구간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는 탄소 고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공정이 아니라 고정.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투입이 되면서 3P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3PG는 DPG가 되는데 인산기가 1개짜리인 게 인산기 2개짜리가 돼요. 얘는 인산기 2개짜리고요. 자, 그럼 인산기가 2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ATP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3PG의 환원이라고 했잖아요. 환원과 당 합성. 그러면 이때 알데하이드가 된다고 그랬죠? G3P, 알데하이드가 되기 때문에 수소를 제공해주는 NADPH가 투입이 돼요. 이것도 다 명반응 상물이죠, 이렇게. 그리고 G3P는 한 분자가 빠져나가고 다른 켈빈헬에서 온 G3P를 만나면서 포도당이 합성됩니다. 그러면 이 G3P 5분자는 RUBP가 되는데 이때 G3P라는 물질은 인산기가 1개짜리예요. 글씨가 이상해. 인산기 1개짜리이기 때문에 RUBP는 인산기 2개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기 RUMP 약간 생략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인산기가 투입이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ATP가 필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아까 뭐로 했지? 보라색으로 했었구나. 여기는 RUBP의 재생. RUB 재생인데 자, 이 과정에서는 명반응 성물이 필요한 구간, 아닌 구간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탄소 고정은 요 색깔이 좀 그러네. 이걸로 합시다. 탄소 고정은 연반응 성물과
큰 상관이 없어요. 명반의 산물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PG의 환원과 당합성, 그 다음에 RUBP의 재생, 이 과정은 명반의 산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의 양은 이렇게 반응이 진행될수록 커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그림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이 대부분의 시험에서 나오는데, 방금 명반의 산물이 투입되는 구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고정이 일어나는 구간, 이런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질명. 저 이거 시험 낼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입되는 물질. 다 외로워하는 소리죠? 그 다음에 탄소수, 인산기수. 요거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인산기수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G3P 그 다음에 뭐 PGAL, 3PG, PGA 이런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요 그림 이 용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용어들을 다 기억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용어를 다시 한번 적어드릴까요? 같은 뜻인 게 3PG는 PGA. 여기 옆에다가 다시 한번 좀 적어드릴게요. 3PG는 DPG가 되고 DPG는 G3P가 되는데 같은 뜻인 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자, 3PG는 PGA, 그 다음에 DPG는 DPGA, 그 다음에 G3P는 PGAL, 요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가운데는 똑같다. 그래서 여기 D냐, L이냐, 요것만. 알데하이드, 다이포스페이트, 알데하이드, 다이포스페이트, 알데하이드, 다이포스페이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포스포글리세르 애시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PGAL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화학 분자식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표기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원래 지금 현행 분자 읽는 방법으로 하면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적습니다. 일등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적어줄게요. PGA, 그 다음에 DPGAL, DPGA, 그 다음에 PGAL 같이 적어놓고 이걸 적든 저걸 적든 다 제가 정답 처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빈칸으로 낼지는 안 가르쳐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 뭐냐면, 자, 이산화탄소가 고정이 되어 유기물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합성되는 것을 탄소 고정이라는데, 이때 이산화탄소를 받는 물질은 무엇이냐? 처음 만들어진 생성물이 3PG거든요. 처음 만들어진 생성물이 최초 합성물이 3PG예요. 그러면 이거를 받는 수용체는 뭐냐? 이 수용체가 RUBP예요. RUBP. 이산화탄소의 수용체는 RUBP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수용체다. 자, 그래서 최초 합성되는 물질은 3PG다. 최초 산물. CO2 고정의 최초 산물은 3PG. 제가 어떤 걸 낼지 몰라요. 근데 이거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 차단되면 또는 이산화탄소가 낮아지면 있는데 이거 뒤에 자세히 제가 적어놨어요. 그 프린트
작업해놨거든요. 빛이 차단되면은 명반은 산물인 ATP와 NADPH가 즉각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색깔을 약간 보라색으로 한번 이 색으로 할까? 아까 안 보랬을까? 요걸로 했네. 자, 그러면 3PG의 환원에 대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부분이. 여기 부분이 탄소의 고정이었고, 그러면 이 3PG의 환원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 다음 단계로 3PG가 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PG의 농도는 증가를 하고 얼마큼?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안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도 ATP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RBP의 재생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RBP의 농도는 감소합니다. RBP 이게 재생이잖아요. 그래서 RBP는 감소합니다. 왜냐면 ATP가 없으니까. 빛이 차단되면 자, 명반은 산물이 ATP와 NADPH의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요 다음 단계가 안 넘어가니까 요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니까 그리고 여기는 재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농도는 증가를 하고 얘는 감소를 하더라. 왠지 서술이 연각 아니면 말고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면 그러면 탄소 고정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색깔 하면 좋구나.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여기 노란색. 여기에서. 그러니까 RUBP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RUBP는 농도가 증가를 하고 얼만큼?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최초의 산물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이걸로 3PG의 농도는 감소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왠지 서술연각 아니면 말고 난 다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뒤에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각각 면반응 속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고정 속도에 따라서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장에서 혹시 나올라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놔둔 건데 요즘에 이렇게까지 문제 내진 않지만 그 생명과학 2 관련해서 재밌게 공부한 학생은 이거 읽어보시면 좀 재밌어요. 재밌는데 연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방금 제가 감소한 거 했었거든요. 감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감소됐을 때 요거 지금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거 증가됐을 때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 읽어보면 재밌는데 아님 말고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요 실험 관련해서 또 영상 이어서 찍을게요. 수고하셨어요.